윤미향 의원도 이번에 거론이 됐는데 윤 의원의 남편이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김모 씨가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조치에 헛웃음 나오고 기막히다. 어머니가 사기당할까 봐 내 명의로 부동산 산 거다. 아들 명의 집에 엄마가 사시는 것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 보다. 라고 반박성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실명제 위반을 자인했다라는 지적 나옵니다. 강국대 법학과 정준영 교수. 이유나 목적이 어떻게 됐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사는 거 불법이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것 자체가 명의신탁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다. 사실상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최장 5년의 징역, 최대 2억 원 벌금형, 명의 빌려준 사람도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남편의 반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재반박인 건데 일단 박정아 대변인 의견 듣고 법률적으로도 손정혜 변호사님께 한번 의견 묻겠습니다. 글쎄 지금 그 윤미향 의원 측의 해명을 보면 여전히 국민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지금 일부 정말 그 범죄 의식 없이 막 이루어졌던 것들 말고 나머지 국민들 일부들은 정말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의 사연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나는 괜찮고 그 사람들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 의원 남편의 이야기는 모친 집을 그러니까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건가요? 그건 맞는데 차명으로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이러한 연유에서 처음엔 어머니가 주변 그 명의를 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그 명의를 동생 명의로 갔다가 다시 본인 명의로 왔는데 이게 부동산 신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연을 들으면 맞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왜 우리는 안 됐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걸 다 정리하자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 저는 여전히 본질을 모르고 윤미향 의원 측에서 이런 해명을 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본안으로 들어가면 저는 본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전수조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왔으니 어떻게 하자. 국민들 관심 거기 다 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거보다도 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왔는지, 그다음에 왜 LH 사태가 생겼는지, 그리고 왜 윤미향 의원 같은 저런 사연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김상조 전 실장 같은 사연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 게 본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최소 오늘 아침까지는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성공을 하고 있다. 이 본질을 흐려서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가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아쉽게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빨리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찾아서라도 전수조사에 응해가지고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하고 정말 본안인 부동산 정책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지금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왜 권력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거에서 일부 이해 충돌의 문제를 가지고 흥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따져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고요. 그래서 손정혜 변호사님, 다른 많은 전문가들은 그게 실명제 위반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손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이제 명의를 서로 이렇게 빌려주고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해명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그렇군요. 해명이 나온 걸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집을 팔고 그 돈으로 이제 엄마 집을 사야 되는데 그때 아들 명의로 했다라는 취지예요. 이 명의 신탁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 손혜원 의원이 이제 조카 명의 부동산을 살 때 본인이 취득자금 내고 본인이 세금 내고 본인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명의로 해서 명의신탁이라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 부동산 매수 자금이 어머니 건데 아들 이름으로 샀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별세하고 시골집을 팔았으면 이건 상속재산이잖아요. 예. 그럼 상속재산이면 어머니 돈이기도 하고 아들 돈이기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부동산의 매수 자금을 어머니 돈으로 샀는지 근데 아들 명의로 했는지 이런 명확하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아들 돈이 대다수 들어갔다고 한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어서 취득 자금의 어떤
출처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아들 명의로 샀을 때 어머니가 거주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머니 돈으로 사고 어머니가 관리비 내고 세금 내고 공과금 냈다. 그러면 또 이제 명의신탁이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들 이름으로 사서 아들이 그동안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무료로 살게 하시면서 관리비나 재산세를 아들이 냈다고 한다면 또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이 해명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집을 사는 매수 자금이 엄마 돈인지 아들 돈인지를 좀 명확히 해야 법률가로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 역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겁니다. 돈 자금 출처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은행 거래 내역이나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이 가능한 쉽게 부분이기 확인되죠. 때문에 누구 자금인지는 조만간 확인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